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에 관해서 강의하게 될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입소식 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저는 우리 협회 법률정책 자문위원장 겸 또 교육 부회장으로 또 교수로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현재 행정심판소망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원 앞에 서초동이죠. 교대역 법원 앞에 있습니다. 혹시 행정 문제에 대해서 또 강의 들으시고 또 실무를 하실 때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상담을 하시려면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알아두셨다가 또 전화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를 알려 드렸습니다. 010-3709-7156입니다. 제 교재 보시면은 우리 행사협회 교재 받으셨죠? 교재 보시면은 이제 2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이 교재도 제가 직접 집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따라서 제가 행정사법 개정 이후에 2014년부터 계속 행정사 법령에 대해서 제도 컨설팅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바로 거기 나온 데다 제 전화번호 적어두시면은 참고로 010-3709-7156 적어두시고 일을 하시다거나 또는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꼭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혹시라도 또 더 들으시고 싶다 하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전부 이 강의 내용이 나갑니다. 박완신 TV 유튜브 채널 들어가도 되고 또 대한행정사협회 채널 들어가도 제 강의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박완신 TV 채널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또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행정사를 해보니까 행정사가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직에서 저도 한 사무관 서기관으로 있다가 은퇴 후에 바로 이제 그 공직 경력을 가지고 이제 행정사 1회 1기로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이걸 해보니까 정말 참 어떻게 하늘이 내린 가장 귀한 자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얘기합니다. 우리 행정사 자격이 정말 국가 전문 자격으로서 최고의 자격이다. 이런 자존감 또 이런 긍지가 생겨요. 물론 이제 변호사나 또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다양한 또 공인중개사, 다양한 이런 그 공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가 여러분 어때요? 정부 50개 전 부처, 중앙정부의 50개 부처 일은 물론이고 또 광역시도단체,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 일까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 우리 행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범위가 넓고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행정사 교육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이 강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직에 있다가 이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또 사무관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기 때문에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또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땄는데 참 그렇게 하고 보니까 법학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또 공직에 근무하고 교직에서 법정대학 교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정사를 하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가장 중요한 학문을 전공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마지막 이제 교수를 마치고 사이버대 총장을 정부화시켜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온라인 시대 정말 이 대비한 준비를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우리 또 대한행정사협회 교육을 총괄하는 부회장으로서 온라인 교육도 하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 행정사로서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할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 법령 하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법이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법령, 또 행정사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또 컨설팅 문제까지,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로서 또 실제 현장에서 행정사 하려면 컨설팅 문제도 잘 알아야 돼요. 마케팅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까지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넣냐면은 사실은 이제 전문 자격사들이 전부 컨설팅을 많이 해요. 변호사들도 컨설팅 용어를 쓰면서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각 전문 자격사들이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지도사 자격을 받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 행정사도. 그래서 제가 이 강의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순서는 행정사 정의, 행정사가 과연 뭐냐, 또 행정사의 비전과 자세, 또 행정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 또 국민 편익 상담을 위한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의 비전과 목표, 소망, 또 행정사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 회의에 자주 갑니다. 법률정책위원장 또 교육부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회의에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시군구에서 시도 또 시군구에서 행정사 교육 담당하는 공무원들 함께 모여서 회의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법령 제도 전반적인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행정사 자세를 첫 시간에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세가 좋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좋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 우리 행정사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유대계 독일 철학자, 이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직접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사원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뵌 것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직접 만나서 정말 얼굴 보고 다정하게 서로 얘기 나누고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이런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온라인 때에도 우리가 서로 이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걸 되새기는 그런 우리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관계, 여러분과 우리 협회의 관계, 행정사님 여러분과의 상호간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4대 덕목이 있다고 그래요. 유명한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겁니다. 첫째는 기술, 지능지수, 지식, 자세,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능지수도 높아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고 학자들의 연구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자세가 중요해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자세가 나쁘거나 오만하거나 자세가 인간관계가 나쁘거나 하면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바로 행정사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바로 첫 시간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자격사례 활동하실 여러분, 저의 만남이 정말 비전과 소망, 기쁨과 건강,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자보다도 즐거워하는 자가 낫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제가 또 한마디 더 넣습니다. 낙지자 불여 감지자다. 즐거워하는 자보다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정사 좋아하셨죠? 그럼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행정사를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의사들이 발표한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대학의 그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건데요. 1분간만 감사하면서 웃고 즐기고 기뻐하면은 24시간 면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힘을 내시면은 저는 코로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1분간만 화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6시간 동안 면역력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을 듣는 이 순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앉아서 집에서 좀 들으신다거나 또 직장에서 들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얼마나 좀 답답한 면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훌륭한 행정사로서의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계 독일 시인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잃으면 늙는다.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여러분 이제 공직에서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시험 합격자들도 계시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아직 연세가 뭐 젊으시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또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살 날이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살 날이 정말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살 날을 우리 행정사로서의 즐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00세 된 요즘에 김영석 교수 최근에 저희들과 함께 어떤 강연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행복하다. 저는 그 얘기에 정말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도 정말 행정사가 바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행정사법 1조 목적을 보세요. 행정과 관련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은 생 정말 행정사로서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의 과연 행정사의 정의, 행정의 정의는 과연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관 서기관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행정이란 처음에 들어갔더니 아주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퍼블릭은 공공성이잖아요. 공익성, 공공성. 애들하는 건 접두어지만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여기서 행정이란 유래했다. 미니스터, 미니스트리는 뭡니까?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러나 그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고위직에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협회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장차관님들 많이 교육받으러 오십니다. 사회 각계층에 고위층에 계신 분도 많이 옵니다.
저는 대학에 이제 사이버 대학의 정보시대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국립대 총장들이 오시더라고요. 또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다 행정사 자격을 받고 옵니다. 그분들은 교육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각 분야가 우리 행정사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민을 섬기는 미니스트리 섬기고 봉사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란 뭡니까?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이렇게 저는 우리 협회에서는 또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의 행정사 제도를 2017년도에 가서 우리 행정사 협회장단 또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냈던 분이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일본 행정사를 총괄하는 총무성도 방문을 했고 또 일본 행정사협회도 갔고 또 이렇게 전부 가서 방문해서 행정사에 대한 제도를 연구해서 우리 국회에서 제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느냐? 가해 법률가 그러더라고요. 거리가짜, 가해 법률가. 그러면 거리의 법률가, 거리의 변호사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거리 하니까 국민들하고 가장 가깝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바로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다. 여러분 금기를 갖춰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왜?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고의 법률가죠. 실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행정에 관해서 국민들이 아픔을 당했거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정 편의를 도모해주는 바로 이것이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바로 행정법률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행사법 1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목적의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면 행정사는 바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스트레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리더십이란 뭐냐?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 서번트,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셀프 리더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 못하고 어떻게 남을 우리가 돕는다고 할 수가 있고 남을 보살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건강도 지키고 행정사로서의 자기 자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지식도 쌓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행정사 법령이 있습니까? 3000여 가지 법령이 있다고 그러고 이 법령을 전부 알아야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경륜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들어와도 여러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갖고 하세요. 셀프 리더로서의 이런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시라. 그럼 자기 자신만 관리만 잘하면 안 되죠. 슈퍼 리더로서의 많은 사람과의 협력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대 내 자신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두기도 하고 서로 정말 남을 만나고 싶어도 가능하면 거리 두어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슈퍼 리더로서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반드시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의 성공 4A 바이러스에 주의를 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 이 사람은 성공 징후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바로 성공 4A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행정사는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공직에 계셨고 시험에 합격자고 일단 한 단계 올라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공 4A 바이러스는 절도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4A 바이러스는 뭐냐? 얼로간스,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오만 방지하지 말자. 교만한 사람도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면 뭐 그 사람들 순종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 욕들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섬기는 자세래야 섬김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반드시 행정사를 성공할 수가 있다. 언론이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위 공직에 있다가 이제 행정사를 차리시면 처음에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고립주의에 자칫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악기도 좀 한다든가 취미생활도 한다든가 운동도 한다든가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행정사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행정사가 있습니다. 우리 TV 방송에도 한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사람 고위직에 있다 나와서 처음에 행정사를 차리니까 참 외롭거든요. 고위직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면 비서들이 다 해주죠. 기사들이 운전해주죠. 참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예? 그럼 와서 보니까 혼자 청소도 해야 되고 고객이 없을 때는 외롭게 앉아서 혼자 앉아있고 아주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색소폰도 불고 악기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자기 건강관리도 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대학에 총장을 할 때는 사실은 뭐 비서들이 다 해주죠. 기사들이 운전까지 해주죠. 또 교수들이 뭐 총장이 이렇게 받들어주죠. 딱 나와서 행정사를 차리니까 사실은 외로웠어요. 물론 지금 저희 사무실에 한 10여 명이 일단 거쳐간 분도 있고 거기에 고위직에 또 뭐 차관급도 계시고 뭐 지금 뭐 군에도 고위 이렇게 장교도 있고 또 공직에도 국장급 이상 이런 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10여 분이 같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고객이 없을 때는 외로워요. 그러나 서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함께 만나서 참 차도 한잔 하면서 달래고 또 실제 나가서 처음에는 교육 여러분 제가 한 3년 동안 우리 행정사협회 교육장이 있기 전에는 제가 교대 앞에 서초동 또 교대역에 서울에서 교통이 좋으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한 40명 정도 평소에는 이제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첫 회 2, 3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와요. 몇백 명씩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한 3, 40명, 4, 50명 올 때는 꼭 제 사무실에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했습니다. 교육. 하다 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여러분들 교육생들 오시기 전에 가서 빗자루 가지고 청소도 해놓고 깨끗이 교육장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사실. 그걸 외롭게 생각하면, 그게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 이제 우리 행정사님들 같이 모시게 됐구나. 그 기쁨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한 분, 두 분 또 오시기 전에 그렇게 만나는 게 기뻐요. 그렇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협회 교육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교육을 총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걸 잘 극복해내세요. 저도 외로움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아코디언 이것도 하고 합니다. 악기도 한 번씩 하면서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드벤처 시킹, 파괴적인 모험 절대로 나서면 안 된다. 왜? 모험 잘못하다가 여러분 특히 공직에서 은퇴하고 나오시면 유혹도 많아요. 아, 어디 사장짜리 줄 테니까 회장짜리 줄 테니까 뭐 줄 테니까. 저도 그런 유혹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는 분들 보면 그 장문 유혹에서 갔다가 퇴직금도 다 날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저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 회사에 경영 고문, 또 컨설팅하는 고문 이렇게 가면 그래도 한 3, 400씩 또 주면서 예우를 해주더라고요. 책임질 일에는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떤
왜냐하면 거기 회장이나 사장 가면 일단 결제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다가 만약에 대출 받는데 뭐 사인했다가 하면 그게 책임지니까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지 말라. 애들털이 절대로 성적인 쾌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또는 행정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의 성공 바이러스에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바로 지금까지 자세에 대해서 강조해달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 행정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행정사가 상당히 수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조직도 행정 조직 기능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가 이제 2012년 12월 31일 연에는 9,300여 명 되는 행정사가 현재 37만 3,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 자격사 중에는 공인중개사 한 50여만 된다고 합니다. 제가 1회 때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관심 갖고 부동산 문제도 이제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부동산 문제 또 경매 신청 대리인 그 자격도 법원으로 받아가지고 경매도 한번 담당해보고 했어요. 또 국가 소송 수행도 담당하면서 그런 소장도 또 소송도 담당하면서 해봤는데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한 50여만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지금 각 지역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의식주, 주거 문제를 담당하잖아요. 국민의 기본 욕구, 3대 욕구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하니까 공인중개사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물질적으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만 3,800명 이제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러나 수만 많은 게 이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알차게 행정사로서의 정말 우리 실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식을 쌓아서 봉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46,205명이나 돼요. 행정사가, 개업행정사가. 그런데 우리가 개업행정사는 약 9천여 명, 10,000명도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 그때 당시에 내가 갔을 때 봤는데 46,205명이라면 3,000명당 1명꼴이에요. 우리도 3,000명당 1명꼴이라면은 지금 한 9천여 명 잡고 8천여 명 이상 9천여 명. 근데 실제로 일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되죠. 약 1만 7천여 명이 소요돼요. 9천 명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근데 어떤 분들은 행정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실. 일하기에. 정부 부처 일을 우리가 다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격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또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초구에 저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꼭 실습장에 가봅니다. 그럼 자동차 등록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 팀장이 우리 이제 실습생들 같이 갔을 때 실습하시는 우리 행정사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한 건당 보통 3만 원씩 받는데 하루 30건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얼마예요? 3만 원씩 받으면 3, 4만 9? 이게 대단하잖아요.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다른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행정사에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이 그런 것도 다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출입구관리 업무도 그동안 여행사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잘 우리 행정사로서 해야 될 일. 행정부처에 관한 일은 우리가 전부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특히 이제 행정도 북한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남북 통일 시대 가면은 북한은 행정이 없습니다. 북한 행정을 연구해 보니까요. 정치가 우위잖아요. 노동당 정치 체제잖아요. 정치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행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부서는 있습니다. 행정부서, 정무원이라고 해서 그 산하에 행정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부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기능을. 노동당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행정부처의 행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일된 이후에 이건 행정사에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가서. 제가 KBS 이제 통일의 길목이라든가 뉴스라인 또는 SBS의 출발 모닝와이드
또 MBC의 두고온 산업 프로 이걸 도맡아서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언론에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북한의 정치 우위 체제인 북한을 보면서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우리 행정사로서의 비전을 갖고 준비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두시면 앞으로 행정사로서의 아주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정부 조직기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 조직 기능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가요 다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처 업무들을. 물론 거기에 공직자도 있지만 행정부처에서 국민들이 어떤 권익을 침해당했다든가 국민들이 어떤 정말 손실을 받았다든가 손해를 받았을 때 행정사들이 국민의 편익을 국민의 아픔을 도모해 주는 직이 바로 행정사입니다. 바로 뒤에 하나하나 우선 행정사 업무가 많은 부처만 몇 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왼쪽에 제일 오른쪽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른쪽에. 국가유공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국가보훈처 차장하던 분이 와서 있는데 아주 잘해요. 국가유공자 업무. 또 군에서 대령하던 분도 나와서 아주 그 업무의 전문자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지인계 문제라든가 법제처 법률 해석 문제 행정사 관련된 이런 법률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인 설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한번 가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래서 아주 그냥 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의뢰했대요. 문화예술관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방관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서울시로 신청해 오는 게 법인 설립 인허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조정 좀 해달라 하는 의미로 이제 법제처 했대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6건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왔느냐. 서울시에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규모의 업무라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6건 해석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한정된 일만 한다면 서울시에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전국적인 범위 이런 걸 한다면 바로 중앙관서에서 해야 된다. 법제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이외에 우리 각 기관들 우리 필요합니다. 또 기획재정부라든가 교육부 뭐 다 있습니다. 교육부도 우리 심지어는 저는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온라인 시대 사이버 대학 설립 인허가 막 이런 것도 많이 문의가 오고 상담도 오고 합니다. 실제 법인 설립 인허가 요청도 옵니다. 이제 통일부 통일에 관한 법인 설립 인허가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이 출입관리 업무잖아요. 법무 산하에 출입관리 업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출입관리 그 외국인청 이렇게 명칭도 바뀌어졌습니다만 아주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 출입관리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직접 우리 행정사의 감독관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부서, 전부 뭐 환경, 노동부, 보건복지부 뭐 다 우리 행정사 관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산업부, 통상자원부라든가 또 고용노동부는 물론 노무사들이 이제 이 노동쟁의에 관해서 합니다만 그러나 노무사에 관한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에 관한 순수한 행정 업무도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그 대치동에 그 학원가가 많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다가 어느 분이 그냥 서로 협력해서 동업을 하는 분이 투자는 않고 자기 직원만 넣어가지고 직원을 하니까 월급 줄 돈이 뭐 제대로 안 되는지 월급을 한 두세 달 밀렸더니 그 직원들이 노동부에 고발을 했어요. 월급 안 된다고. 그게 노동부에서 이제 뭐 좀 잘 이게 뭐 영업을 그냥 좀 뭐 정지토록 하는 그런 경고문이 왔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동 분쟁이 있을 때는 물론 노무사들이 또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러나 저는 그때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내가 써줬어요. 다 써서 당사자들한테 보내고 노동부에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왜 협력한다고 그 당시에는 협력도 안 하고 직원들만 늘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안 된다. 노동부에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내용 증명을 잘 써가지고 보냈더니 노동부에서 끝이 결과는 잘 해결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맙다고. 내용 증명 한 편 썼는데도 뭐 아주 보수 꽤 자기가 이렇게 주면서 정말 식사도 맛있게 사주면 지금까지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정적인 관계되는 업무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 업무, 또 해양수산부는 이제 요즘에 기술행정사, 지금 회사행정사가 됐잖아요. 회사행정사 여기에서 이제 하니까 뭐 거기서 주로 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는 이제 경영지도사, 컨설팅, 이런 경영지도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유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 컨설팅까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도 제가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강의하면서 또 세미나도 참석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건설업에 M&A를 했는데 M&A 해가지고 행정부처에 허가,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행정사가 해야 된다고 우리 해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관계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부서가. 물론 이제 밑에 관세청, 뭐 국세청, 이런 이제 각 세무사가 있고 또 관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검찰청, 뭐 법무사, 또 이렇게 있고 다 각 이제 그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허청, 변리사 그렇잖아요. 각 그 부서마다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행정사는 이런 행정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순수한 행정 업무에 관한 것은 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사는 행정처분 관련된 실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사의 업무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또는 판례, 행정심판의 재결, 인용사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또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최근 입법된 최신 법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는 이제 법령을, 최근 법령을 확인해야 되고요. 대법원을 통해서는 종합법률정보, 또 판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주로 종합적인 자세와 법령의 기본적인 문제 이런 것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 행정사로서의 가장 최고의 자격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열심히 듣고 계시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 정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우리 행정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교직 과목을 대학에 다닐 때 들어가지고 교사, 중고등학교 그 2급 정규사에 실습도 하면 듣는 적이, 근데 그게 굉장히 대학의 교수가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법정대학 교수를 있으면서도 교직 과목을 해놓으니까 도움이 돼요. 교육학에서는 뭐가 있느냐. 기법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 30~40% 기억을 하고, 중요한 내용을 노트하면서 들으면 70~80%를 기억하고, 실제 생활 속에 실천하면 90%, 100%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듣고 계시니까 뭐 그래도 30~40%밖에 기억 못한대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교재를 가지고 보시면서도 정말 그게 중요한 것도, 또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든가 새롭게 제가 첨가된 내용들, 이런 거는 새롭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메모도 해가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활 속에 실천하면 90%, 100%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실제 이 법률 행정을 전공해가지고 실제 행정사를 하면서 법률 문제, 행정 문제를 실천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 계속 듣고 반복하다 보니까 뭐 달달 애워져요. 이제는 어떤 문제 다 애워집니다. 100%, 90% 기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정말 행정사로서의 훌륭한 행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꼭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이제 주요 법령,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이제 많은 걸 알아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제 첫 시간에 복잡하게 될까 봐서 잠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겁먹을 건 절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행정사를 차렸는데 저는 일기로 받아 일기로 또 교육받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기본 소양 교육 받고 3주간을 실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은 이제 더 우리가 교육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법 개정 글자가 아까 회장님도 잠깐 인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명 이상 행정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인 설립 문제로서 좀 더 이제 큼직큼직한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관 예우 비슷한 그런 규정인데 1년 이내에 퇴임한 지 1년 이내에는 자기 관련된 부서 일은 할 수 없다. 또 이런 것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행정사회로 하나로 이제 우리 행정사회가 되면은 그 행정사회로 전부 이제 가입이 돼야 정회원이 돼야 행정사를 개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도 가보니까 행정사협회가 하나인데 거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다 법을 알고 하려면 또 이게 좀 첫 시간부터 부담이 간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법령 제도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걸 잘 들어두시면 뒤에 이제 각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오후부터는 이제 토지보상 업무, 또 사실조사 업무, 또 국가유공자 업무, 또 이제 인허가 업무, 민원행정 업무, 뭐 다양하게 다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 다 들어갑니다. 각 개별적으로. 그런데 오늘 종합적으로 다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 하는데 조금 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왜 걱정할 게 없다고 그러냐. 제가 처음 행정사 차렸을 때 출입국 관리 업무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국적을 하나 취득해 연락 왔어요. 저는 한 번도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공직에서. 통일 안보부서만 주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못한다고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사법에는 또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임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물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또 외국에 출장을 갔다든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못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솔직하게 나 모르니까 뭐 딴 데 가보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안 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때는 내가 확실히 해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하지 않고 확실히 해주겠다 해서 확답해 놓으면 다음에 못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법적으로 사기죄다 잘못하면 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해줄 수 없는 걸 왜 거짓말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한번 2, 3일간 잘 검토해보고 정식 계약은 유임 계약은 그때 체결하자 하고 돌려보냈어요. 2,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국적 취득에 관한 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달달 외우다시피 다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법고시한 6, 7년 공부한 그 경륜이 있어 그런지 법률 그 레갈 마인드가 일단 있어서 그런지 금방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답이 다 나와요.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읽으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또 제가 출입관리사무소 찾아갔습니다. 가서 담당 공무원들이 내가 이게 이런 국적 취득 업무를 하나 맡았는데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알려달라 했더니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양식을 써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법에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요. 그때 당시는 3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되고 또 3천만 원 이상 예금 증서나 임대차 그런 보증금이나 있어야 되고 또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줄까지 서면서 그런 설명도 해주고 해서 양식까지 주니까 딱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마침 2, 3일 후에 왔어요. 그 고객이. 와서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여태까지 다른데 다 돌아다니봐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행정사님은 처음 봤다 하면서 바로 그 위임계약하자고 위임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서 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위축되지 마시고 모른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구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법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로서의 중요한 법령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1차에는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을 알아야 행정법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를 알아야 행정법의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어요. 행정법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물론 민법과 행정법은 근본적으로 민법은 사법이고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행정학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행정학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학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행정의 개념만 얘기했습니다. 행정의 기본 뭡니까? 조직관리론, 조직행정론 있고 인사행정론 있고 재무행정론 있고 기본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밟을 때 행정학 경영대학원의 그 커리큘럼을 봤거든요. 똑같아요. 행정하고. 거기는 뭐라고 되냐?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이렇게 됐어요.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똑같잖아요. 배운 게 똑같아요. 다만 적용 대상만 다릅니다. 행정학은 정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적용되는 학문이잖아요. 경영학은 기업체에 적용되는 학문이잖아요. 사기업.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을 사행정 또 행정학 공행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갖고 이런 행정사무를 하면서 컨설팅에 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로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2차에는 민법, 계약법,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로서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또 계약상의 문제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사무관리론. 물론 이제 외국어 번역행사라든가 또 회사행정사, 기술행정사 지금 회사행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행정사법 개정되면서 그래서 공통 분야는 뭐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특별 분야는 다른 과목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또 법령, 헌법, 법률, 명령, 또 규칙이라든가 자치법규, 조례, 지방자치의회가 개정한 또 규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상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나간다면 행정사로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법이잖아요, 국가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 법규를 모르면 안 돼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 작용하는 법. 그러니까 입법 조직, 행정 조직, 사법 조직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입법부 조직, 행정부 조직, 사법부 조직. 입법은 국회입니다. 행정부는 행정부, 아까 정부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서를 얘기합니다. 지금 입법부 공무원으로 행정사 자격을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가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우리 행정사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뭐 물론이죠. 다 우리 행정사 자격을 가지니까. 사법부, 얘는 변호사, 법무사 주로 이제 그런 공직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권력 분립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특히 우리 행정사는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행정부 조직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서 이런 조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작용에 관한 것.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 많잖아요.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행정 행위로 인해서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그걸 구제해 주느냐. 행정 구제를 통해서. 이걸 하는 것이 우리 행정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 또 행정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헌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특히 23조에 규정된 손실보상, 또 이제 그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은 우리 국토 문제와 관련된 토지보상 문제, 그 강의는 이제 오늘 또 오후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만은 이건 바로 헌법 23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손해보상은 다르잖아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주요 법령 했는데 잠시 한 10분 쉬셨다가 이제 행정사업민법, 또 행정법, 또 행사법, 또 컨설팅 문제 두째 시간에 11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세요.